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우작가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 녀석 DJI 마이크 미니 2입니다. 자, 보시면 지인들은 저를 보고 후구라고 하던데 DJI 마이크 1, 2, 3와 마이크 미니까지 싹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뷰를 위해서 받은 미니 2를 제외하고는 전부 내돈내산이에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가볍게 유튜브를 찍을 때는 미니를 많이 썼고요. 상업 촬영 때는 아무래도 내부 레코딩이 좋아서 마이크 2, 3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미니 2가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안 써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미니 1, 2, 마이크 3까지 세 제품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지금 듣고 계신 소리가 미니 2 사운드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수음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미니 1을 쓰셨던 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달라진 점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크기입니다. 미니 1, 미니 2, 그리고 마이크 3인데요. 근데 그동안은 새 마이크가 나올수록 점점 작아졌죠.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충전 케이스가 살짝 커졌어요. 그 옆에 있는 마이크 3와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자마자 왜 그랬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자, 셋 다 열어보면 미니 2는 딱 케이스만 들고 다닐 수 있게 안에 전부 수납되어 있어요. 윈드 스크린부터 케이블, 클립, 자석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반면에 미니 1은 딱 본체만 들어있어서 결국 나머지 액세서리들을 따로 파우치에 넣어야 해요. 이 형태가 마이크 3 때부터 적용됐는데 저는 이거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거 딱 접어서 요거 하나만 챙기면 끝이거든요. 자, 마이크 3와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보시면 수신기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서 보면 미니 2와 마이크 3 사이즈가 거의 같습니다. 결국 미니 1에 비해 마이크 자체 크기는 살짝 커지고 살짝 두꺼워졌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니 2의 이 클립 부분이 이렇게 자석으로 분리가 돼요. 이 클립을 옷깃의 방향에 따라 이렇게 원하는 대로 돌려서 부착할 수가 있어서 수음구 방향을 항상 소리 쪽으로 둘 수 있습니다. 또 아예 이렇게 클립을 띄고 이 충전기 위쪽에 있는 자석으로 이렇게 붙이면 진짜 가볍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이크 3 때 개발된 구조인데 이게 쓰다 보면 생각보다 정말 편합니다. 미니 1 마이크의 무게가 10g이고 미니 2는 14g이니까 사실상 무게 차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신 실사용 편의성은 꽤 좋아졌어요. 두 번째는 음색 프리셋입니다. 이것도 미니 1에서는 없었고 마이크 3에 처음 적용됐던 기능인데요. 레귤러, 브라이트, 리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마이크의 소음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마이크의 가격이 아닌 마이크와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비싼 마이크라도 멀리 두면 저품질의 소리가 수음되고 싼 마이크라도 가깝게 붙이면 좋은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레귤러 모드입니다. 마이크의 수음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마이크의 가격이 아닌 마이크와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비싼 마이크라도 멀리 두면 저품질의 소리가 수음되고 싼 마이크라도 가깝게 붙이면 좋은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브라이트 모드입니다. 마이크의 수음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마이크의 가격이 아닌 마이크와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비싼 마이크라도 멀리 두면 저품질의 소리가 수음되고 싼 마이크라도 가깝게 붙이면 좋은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리치 모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레귤러는 균형 잡힌 사운드고요. 브라이트는 고음 강조, 리치는 저음 강조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레귤러로 받으시면 되고요. 편집단에서 따로 만지기는 귀찮고 또렷한 사운드를 받고 싶다 하시면 브라이트, 인터뷰같이 감정이나 신뢰감이 강조돼야 할 때는 리치를 선택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혼합 연결입니다. 먼저 미니 2는 카메라용 수신기와 모바일용 수신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용 수신기는 미니 1과 미니 2의 마이크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두 명 인터뷰를 하는데 한 명은 미니 1, 한 명은 미니 2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 경우에 최대 전송 거리는 400m입니다. 이 모바일용 수신기는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가 좀 더 많아집니다. 미니 1, 2 이외에 마이크 2, 3도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미니 2와 마이크 3 아니면은 미니 1과 마이크 2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 경우엔 최대 전송거리가 200m입니다. 그동안 포켓3나 액션캠 쓰시면서 마이크를 단품으로 구입하신 분들께는 요거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모바일용 수신기는 낱개로도 판매를 하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DJI 사이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싸요. 마지막으로 각 마이크 마킹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각 마이크마다 자석으로 붙이는 10가지 컬러의 전면 커버를 제공합니다. 요거 그냥 이렇게 빼서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돼요. 한 번 마이크는
이걸로. 네, 이렇게 각 마이크마다 다른 색을 부여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고요. 또 컨텐츠 분위기에 따라서 컬러를 바꿔가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가지 컬러가 제공되고 일러스트레이터 빅톤 아이와 협업한 4가지 아트 커버도 있습니다. 여명, 청류, 적열, 연금 이렇게 인생의 단계를 색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거 소소하게 마이크 꾸미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미니2는 2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이 큰 쪽이 카메라용, 작은 쪽이 모바일용인데요. 카메라용은 마이크 2개에 카메라 수신기 1개, 3.5mm 오디오 케이블과 자석 클립으로 구성됩니다. 자, 이 모바일용은 정말 작고 귀여운데요. 마이크와 모바일 수신기, 자석 클립 구성입니다. 물론 파우치와 윈드스크린 따로 제공되고요. 모바일용엔 1개의 자석 커버가 포함됩니다. 저는 이 모바일용 케이스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너무 작고 귀엽지 않나요? 이게 미니1 때는 이렇게 작은 트레이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충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포켓3는 액션캠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는 오히려 이 버전이 훨씬 매력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시끄러운 롯데리아로 갔고요. 오늘 카페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지금은 현재 카메라 자체 마이크고요. 미니2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미니2로 바꿨습니다. 현재 노캔 기능은 오프 상태고요. 뭐 아무래도 카메라 자체 마이크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래도 주변 소음이 좀 들리죠. 자, 바꿔볼게요. 자, 베이직 1단계로 바꿨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다 목소리 집중력이 좀 올라가죠. 일반적인 소음 상태에서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뭐 콘서트장이나 시장 뭐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운 데서 인터뷰를 진행해야겠다 하시면 자, 이렇게 2단계 스트롱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목소리가 다소 답답해질 수 있으니까 아주 시끄러운 곳에서만 사용하세요. 자, 다음은 자동 리미터입니다. 네, 큰 소리가 들어왔을 때 클리핑을 방지해주는 기능이죠. 제가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고 크게 소리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먼저 현재는 리미터를 끈 상태입니다. 오늘 점심은 돈가스다! 돈가스! 자, 이제 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클리핑 제어 켰고요. 오늘 점심은 돈가스다! 돈가스! 이게 웬만한 클리핑은 잡아주겠지만 확실하게 안전하게 해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세이프티 트랙을 쓰는 게 더 안전하겠죠. 자, 위쪽에 RX 설정 보시면 여기 안전 트랙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안전 트랙은 모노 모드에서만 작동을 하고요. 한 트랙은 오리지널, 한 트랙은 마이너스 6dB 작게 이런 식으로 받아줘서 혹시라도 큰 소리가 들어왔을 때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오늘 점심은 돈가스다! 돈가스! 자, 항상 하는 수신거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10m 정도 왔고요. 뭐 당연히 이상 없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20m입니다. 아직까지 신호 끊김 없을 거라고 믿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30m입니다. 뭐 크게 문제 없죠. 이렇게 400m를 더 가야 되나? 가볼게요. 자, 50m 왔습니다. 요즘 유가가 미쳤죠. 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지하철을 타거나 걸어 다니는데요. 빨리 수습이 돼서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70m입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70m까지만 테스트를 해요. 제 기준에서 이 정도면 합격입니다. 자, 이번엔 미니1, 미니2 요렇게 사운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이크의 수음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마이크의 가격이 아닌 마이크와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비싼 마이크라도 멀리 두면 저품질의 소리가 수음되고 싼 마이크라도 가깝게 붙이면 좋은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니1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의 수음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마이크의 가격이 아닌 마이크와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비싼 마이크라도 멀리 두면 저품질의 소리가 수음되고 싼 마이크라도 가깝게 붙이면 좋은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 미니2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루투스 모드와 오즈모 오디오 모드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셔서 요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마이크의 수음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마이크의 가격이 아닌 마이크와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비싼 마이크라도 멀리 두면 저품질의 소리가 수음되고 싼 마이크라도 가깝게 붙이면 좋은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녹음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마이크의 수음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마이크의 가격이 아닌 마이크와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비싼 마이크라도 멀리 두면 저품질의 소리가 수음되고 싼 마이크라도 가깝게 붙이면 좋은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즈모 오디오 모드입니다.
첫 번째는 앱 의존성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음색 프리셋이나 세이프티 트랙, 자동 리미터 같은 경우는 미모 앱에서만 세팅이 돼요. 다행히 노이즈 캔슬링은 전원 버튼으로 조절이 되는데요. 현장에서 빠르게 세팅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항상 앱을 켜야 한다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미니에서는 좀 약간 욕심일 수 있는데요. 자체 레코딩의 부재입니다. 이게 마이크 3에 적응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같이 상업 촬영 때 백업 녹음을 하시는 분들께는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 마이크 3가 되려나요? 그 미니 2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니 1과 미니 3의 장점을 묶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자체 레코딩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스마트폰 액션캠을 주로 쓰시거나 DJI 생태계 장비들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녀석만큼 편한 제품이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푸우 작가 물러갑니다. 푸바!